내일부터요,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종로와 더불어서 서울 최대 격전지인 광진을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요, 고민정 후보 지원 사격에 내일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후에는 산에도 많이 다니고 집에서 요리도 하고. 대단히 잘 훈련된 분이시고 매력 있는 분이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인데 임종석 전 실장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고민정 후보의 지역구다. 유세차 생방송한다는 건데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 이제 사실은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양측에서 이제 전국구적인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지원 유세를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출마를 안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몸이 자유롭고 본인의 선거구가 매여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 유세를 다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도 청와대 출신이고, 임종석 실장도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마케팅을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고 보면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전 대변인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게 그리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종석 실장이 투입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였기 때문에 면대면, 대면 접촉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그런데 되게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 라이브 뭐 이런 것들로 선거를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풍경이죠. 그런 어떤 시류를 감안해서 유세차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는 그런 아마 선거운동 형식을 좀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장현철 평론가님. 그런데 뭐 선대본부장 정도의 급이나 혹은 본인이 그렇게 전국을 다 돌아다니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출마를 제의했었고요. 출마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자 권역별 선거대책위원장 정도의 중량감 있는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 임종석 전 실장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고민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백의 종군은 아마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진을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접전 지역,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호남에서 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도 지원 유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임종석 전 실장 정도 되는 급에게는 있고 없고가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미래통합당 보게 되면 지금 유승민 의원이 또 수도권에서 활발하게 지원 유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이 뭐 수도권 선거대책위원장 아니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결국에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지원 유세에 나서게 되면 공식적인 직함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임 전 실장이 이제 정치 떠나서 통일운동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통일이라는 키워드는 당과 정부와 청와대의 협조가 절실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정치를 안 한다고 하지만 정치를 떠난 것이 저는 결코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백의종군으로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그것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든 아니면 통일과 관련된 재단을 만드는 것이든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일환으로 이번 지원 유세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그런데 최근에 임종석 실장이 다른 이슈로 좀 주목을 받은 게, 외교부가 최근에 기밀 문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임수경 전 의원의 방북만 쏙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게 외교적 결정이냐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었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외교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국내에선 여러 있지만 외교적으로 보면 임수경 씨가 당시에 도쿄를 거쳐서 서베를린, 동베를린, 그다음에 뭐 모스크바, 베이징 약간 관계돼서 이제 평양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관련국들과 어떤 그 협상이나 아니면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는 이제 그 판문점을 통해서 돌아왔죠. 그렇다면은 미국 유엔사와의 또 협의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3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공개하기 어려운 비밀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었는지, 그거는 조금 뭐 아직 다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데, 정치적으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최근에 그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정하면서 처음에 정치개혁연합이라는 곳이랑 함께 하려다가 그만뒀는데, 그 이유를 당 사무총장이 어떤 이념 문제나 어떤 성소수자 문제로 논란 일으키기 싫다 했는데, 이제 거기에 민중당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3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다시 정치적인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아마 여권의 생각일 텐데 이런 거를 혹시라도 정치적 판단으로 외교부에서 고려를 했는지 예.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언젠가는 그 부분도 밝혀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동원 의원님 공개 안 하면 더 궁금해서 더 논란이 키워지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3차례 3단계에 나눠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예. 3단계 모두 공개를 하지 않았다니까 그럼 애초에 공개 심사를 하기 전에 혹시 여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나 이런 한번 의혹도 가져볼 수 있겠죠. 임종석 전 실장이 내일 첫 타자로 나서는 광진을 하정대 국장 여기 광진을에는 오세훈 전 시장도 있잖아요. 오세훈 전 의원은 전 시장은 저런 올드보이들한테 붙지 말고 정정당당히 나랑 대결하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고민정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거기 사실은 뭐 오세훈 후보는 그 전에 종로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의 대선 후보급인데 거기서 고민정 후보하고 현 신인이거든요. 사실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는 나이 이제 40의 신인인데 거기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사실은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고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라떼라고 해서 라떼가 이제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한다고 해서 라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세훈 후보가 그렇게 61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도 만 60도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으로 이렇게 취급돼야 될 나이는 아니고 사실 50대가 가장 전체 국회의원 후보 출마자 중에 가장 많은 나이대거든요. 예.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로서는 자기 자신은 사실 대선 잠룡급인데 고민정 후보하고 같이 맞붙어서 만약에 여기서 진다면은 엄청나게 그 후유증이 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이런 상태고 또 고민정 후보가 저렇게 세게 지금 같이 그냥 단순히 그냥 처음 나오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이 한판 붙자고 하는 식으로 맞붙고 있어가지고 오세훈 후보로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각 정당마다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설익은 공약을 제출했다가 회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전 국민 60만 원 얘기인데 네. 어제 뭐 일부 자원봉사자가 냈던 걸 그냥 필터링 없이 넘어갔다는데 알고 봤더니 이걸 또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또 상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60만 원 주게 되면 1년에 이 돈이 얼마예요, 예산이. 그러니까 속된 말로 기본소득 60만 원 하자라는 건데 예. 그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 일이 아니겠습니까?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게 과연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관계가 있는 범여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런 공약이 맞느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러니 더불어시민당에서 그거 우리 공약 아닌데 그냥 뭐 여러 정파들 거 모으다 보니까 그 뭐 하는 거 그냥 자원봉사자가 보내서 그래. 우리 그거 아니야라고 철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던 어떤 일부인 시대전환 쪽 전 대표는 이게 아니다. 우리 연합정당끼리 정책 협의할 때 이 얘기 분명히 있었고 민주당도 동의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매달 6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지질 게임에 들어가는 거죠. 진짜 더불어민주당과 속내는 무엇이냐는 문제.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것이 출범할 때부터 저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다들 위성정당이긴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과 미래한국당은 그냥 미래통합당과 거의 한 몸이기 때문에 예. 정책이나 이런 거 노선에서 불일치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소수 정파들, 기본소득당도 있고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과연 그 정책 조율이라는 게 될까? 그 소수 정당이 내건 어떤 급진적인 정책들을 이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받을 수 있을까? 그냥 야당이 아니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인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어떤 우려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게 튀어나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데요, 이 논란을 가장 반긴 쪽은 다름 아닌 친문 적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열린민주당이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이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정녕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려는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전쟁 시작되는 것 같은데. 장혜철 평론가님. 근데 전국민 60만 원 이거 이제 서둘러 삭제한 것 말고도 지금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또 좀 많은 문매를 맞고 있거든요. 뭐 그중에 한 가지는 문희상 의장이 제시했었던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 구제안입니다. 예. 이 안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맺었던 일본과의 어떤 그 예산, 그때 받았던 돈의 일부를 활용해서 할머니들을 돕자는 것인데 사실 여론의 문매를 맞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거의 수정 없이 1호 공약으로 소개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기본소득 외에도 뭐 페트병을 100% 재활용하는 공약, 그리고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는 공약 등 참여한 군소정당이나 시민단체의 공약을 그냥 짜집기해서 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원재 전 시대전환 대표가 짜집기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다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딴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총선이 2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정당이 더군다나 집권 여당과 함께 비례대표 후보에 나선 이 정당이 본인들의 공약이 무엇이진조차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냈다가 철회하는 이런 총극이 빚어진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가 이만큼 무시되는 선거도 또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다렸다는데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이 열린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더불어시민당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국민에게 좋은 정책으로 선택을 받기 위한 선거인지 아니면 누가 더 대통령과 친해서 이 장자 노릇을 하기 위한 선거인지 헷갈릴 지경이라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이번 사건을 보고서는 고개를 많이 갸웃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좀 미래통합당 얘기 해볼까요? 총선이 딱 2주 남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집토끼 단속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입니다. 저들은 심판을 예감하고 떨고 있습니다. 투표만 하시면 됩니다. 자, 돌고 돌아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지금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도현 의원님 메시지가 간결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일하십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그 위원장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경제입니다. 경제. 지금까지 그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 못했다. 그래서 찍지 말아야 된다 이거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경제를 잘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밉지만 그래도 경제를 더 잘하는 보수장을 찍어야 된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그 논리고, 그걸 이제 정책으로 어떻게 지금 그 구현하려고 하냐면은, 대기업은 아까 저희가 잠깐 토론했습니다만 항공, 그다음에 호텔, 여행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그래도 당분간은 스스로 생존할 그 능력이 있으니까 놔두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쪽으로 집중하겠다. 이게 정책이고, 김종인 대표가 생각하는 논리는 이겁니다. 여론은 분명히 뒤져 있다. 근데 여론은 바다 위 표면에서 움직이는 파도와 같은 것이고, 민심이 있는데 그 아래는 거대한 민심은 천천히 움직이고 그런 해류와 같은 것인데, 그거는 이미 그 문재인 정권에서 떠나서 야당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인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서울에서 지금 뛰고 있는 각 후보들 만나러 다니면서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정치권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댓글 5개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세훈은 도대체 몇 사람과 싸우는 거냐? 대통령 이낙연, 임종석, 고민정 그리고 대진현까지 의미심장한데요. 예.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예. 한때 동방신기 시절에 영웅 재중이었는데 무개념 연예인 영웅 이름이 아깝다. 예. 선 넘었다 만우절 동담. 장난치게 따르지 진짜 어이가 없다.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 볼까요? 우리 대통령이 스카프 얘기했다면 난리 났겠지. 미국은 뭘 해도 되고 한국은 뭐만 하면 난리냐. 왜 이렇게 대통령 과도하게 비난하는 얘기까지. 오늘 5개 댓글이 좀 다채로웠습니다. 관련 댓글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최대 이슈가 바로 김재중 씨의 코로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우절이기 때문에요. 설악산 흔들바위가 또 추락했다. 이게 매년 단골 뉴스인데 결과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설악산 흔들바위 얘기도 있고요. 마약 투약 혐의로 관련된 수사시 경찰 출동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전해드렸는데 오늘
실시간 검색어 5개도 한번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예, 설악산 흔들바위 얘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자, 이제부터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